결혼을 약속했던 한류 스타와 재벌가 손녀. 하지만 이 사랑의 끝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법정이었습니다. 박유천 대 황하나, 두 사람 중 누가 더 잃을 게 많았을까요? 2017년 군 복무 중이던 박유천. 그는 이미 동방신기와 JYJ를 거치며 아시아 전역에서 이름을 알린 톱스타였습니다. 노래도 연기도 모두 잘했고 청춘의 얼굴이라 불릴 만큼 대중의 신뢰가 컸죠. 그런 그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열애를 인정했을 때 세상은 놀랐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 밝혔고 웨딩 촬영장 예약설, 예식장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스타와 재벌의 결혼,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인꼬 부부가 아닌 마약 커플로 불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축하하던 사랑은 5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마약 재판을, 한 사람은 해외 도피 의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기의 결혼은 미뤄졌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이유였지만 이후 황하나는 SNS를 통해 그가 바람을 피웠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박유천의 사생활 논란은 그보다 앞서 시작됐습니다. 2016년 그는 여러 여성으로부터 노래방 화장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모든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지만 그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청춘 스타였던 그의 이미지는 그때부터 논란의 인물로 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1년 뒤 더욱 충격적인 사실로 밝혀집니다. 2019년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과 함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양성.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습니다. 박유천은 거짓으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박유천은 결국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소속사는 계약을 해지했고 광고와 방송, 팬미팅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팬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결백을 믿었던 사람일수록 배신감이 컸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논란과 이미지 손상, 그리고 거짓 기자회견이 결정타가 되었죠. 한때 국민 아이돌로 불리던 그 이름은 이제 거짓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황하나는 첫 번째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같은 범행으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해외 도피설과 함께 인터폴 적색 수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반성과 자숙보다 SNS 방송과 폭로로 여론을 흔들었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잃을 게 많았을까요? 먼저 박유천은 연예계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팬, 억대 광고 계약, 한류 스타라는 타이틀까지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재능은 여전했지만 이미 대중은 등을 돌렸습니다. 반면 황하나는 재벌가의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금수저에서 문제아로 바뀌었고 SNS에서의 셀럽 이미지는 호기심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조롱거리로 소비될 뿐 누구도 그를 셀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반복된 마약과 수배 논란으로 법적 구속력까지 짙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건 무엇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디까지 잃어야 끝이 날까라는 질문뿐입니다. 형이 끝난 뒤 박유천은 국내 연예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일본을 중심으로 천천히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작은 팬미팅과 콘서트, 유튜브 채널 운영, 팬들과의 교류 이벤트까지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조용히 새로운 무대를 찾고 있습니다. 박유천은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상 영상과 근황을 공개하며 복귀의 의지를 보였지만 영상의 조회수는 많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업데이트가 중단된 상태로 소수의 해외 팬들만이 댓글을 통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은 연예계 복귀라기보다 자기 반성과 팬 소통의 공간을 유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다릅니다. 한국에서의 복귀는 여전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의 이름이 검색될 때마다 따라붙는 단어는 거짓 기자회견이고 사람들은 변기유천이라는 단어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음악으로 돌아가려 해도 대중은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무대는 해외뿐이고 그의 커리어는 영원히 멈춘 아이돌로 기억될 것입니다. 반면 황하나는 출소 후에도 SNS를 통해 활발히 근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복귀가 아니라 늘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황하나는 적색수배 대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국내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일대에서 그녀를 봤다는 증언이 복수의 제보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간 온라인 불법 조직과 보이스피싱으로 악명이 높아진 곳입니다. 황하나가 그곳에서 체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대중은 충격을 받았죠. 일각에서는 도피 중인 인물이 범죄 조직이 활개치는 지역에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여행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그녀의 체류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재벌가 마약범이라는 꼬리표 대신 도피 중인 인물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때 최고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 서 있습니다. 박유천은 음악과 연기로 다시 인정받기를 바라지만 한국 사회에서 거짓 해명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재능으로는 회복되지 않죠. 그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해외 중심의 장기 활동뿐입니다. 일본 팬층이 남아있다는 점은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산입니다. 반면 황하나의 경우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았고 현재는 적색 수배 중인 도피자 신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는 것은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혐의나 목격 제보 때문입니다. 만약 캄보디아 체류설이 사실이라면 그곳은 최근 몇 년간 마약 불법 조직 문제가 집중된 지역으로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이미지는 나빠질 일만 남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회적 복귀는커녕 법정 구속이 먼저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황하나의 리스크는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미이행 그 자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복귀의 길은 오히려 박유천보다 황하나에게 더 멀고 어둡게 남아 있습니다. 누가 더 잃을 게 많았을까요? 박유천은 커리어와 명성을 잃었고 황하나는 신분과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유천과 황하나, 두 사람 중 더 비난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